이 기술 개발은 이 팀장이 주도해서 완성했습니다. 시상식 단상에선 임원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전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트로피를 받았어요. 차장님, 저거 차장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옆에 앉아있던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최재원 차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최재원 차장은 이번 신기술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3년을 꼬박 야근을 하며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최재원 차장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얼마 후 인사발령 공문이 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어요. 그걸 본 직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팀원의 성과를 가로챈 팀장과 조용히 박수치던 남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겐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정밀개발팀 사무실. 새벽 4시였어요. 불이 켜진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입사 20년 차 최재원 차장의 모니터 3개가 동시에 켜져 있었어요. 왼쪽엔 설계 도면, 가운데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오른쪽엔 수치 분석 자료.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마신 건지 안 마신 건지도 몰랐습니다. 17번째 오류였어요. 어제도 12번, 그제도 15번.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기존 공식에서 놓쳤던 변수였어요. 최재원이 수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흘렀습니다. 멈췄어요. 오류가 없었습니다. 다시 돌렸어요. 또 없었습니다. 3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재원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어요. 됐어.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개발 일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새벽 4시 20분. 열팽창 개수 변수 도출 성공. 오류 없음. 그리고 왜 됐는지도 적었어요. 어떤 변수였는지, 어떤 접근 방식이었는지, 꼼꼼하게. 이게 습관이었습니다. 최재원은 개발 일지를 3년째 썼어요. 처음엔 그냥 잊지 않으려고 시작했어요. 오류가 많으니까 뭐가 틀렸는지 기록해야 같은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니 다른 게 생겼습니다. 왜 이 방향이 맞고 저 방향이 틀렸는지, 어떤 생각의 흐름에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그게 다 거기 있었어요. 기술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걸 최재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최재원이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또 밤새우셨어요, 차장님? 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매일 밤을 새우면서. 최재원이 웃었어요. 숫자가 맞아 떨어질 때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재밌어요? 엄청나게요. 최재원은 건물을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면 20분이었어요. 버스를 타면 5분이었지만 걸어갔습니다. 이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거리. 머릿속에서 수식이 돌아가는 느낌. 기술이 완성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는 게 좋았습니다. 한국정밀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였어요. 전기차 전환 흐름에서 핵심 기술이 없으면 도태될 위기였습니다. 고온 환경에서도 정밀도가 유지되는 전동 구동 모듈. 전기차 핵심 부품이었어요. 이걸 국산화하면
연간 수백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사활을 건 프로젝트였어요. 최재원은 그게 좋았어요. 어렵고 오래 걸리고 아무도 못 만든 것. 그걸 만드는 게 좋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승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보고 싶었어요. 팀원들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김대리, 입사 3년 차, 말이 없고 꼼꼼한 직원이었어요. 최재원이 야근하면 이유도 안 물어보고 같이 남았어요. 박소연, 올해 입사한 신입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지 말도 못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최재원 옆에 앉아서 같이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차장님, 이 부분 저도 봐도 돼요? 봐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박소연은 그 뒤로 매일 최재원 옆에 앉아서 뭔가를 배웠습니다. 최재원은 따로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냥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보다 보면 아는 게 생겼습니다. 오 과장은 달랐어요. 입사 10년 차, 경험이 많고 손이 빠른 직원이었습니다. 최재원이 방향을 잡으면 오 과장이 실무를 처리했어요. 팀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최재원이 핵심을 만들고 팀원들이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게 개발팀이었어요. 이진수 팀장, 42살, 명문대 출신, 말이 유창하고 인상이 좋았어요. 처음 개발팀에 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몇 번 해보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이 팀장이 기술을 모른다는 걸. 회의에서 기술 얘기가 나오면 이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계속해봐요. 하지만 질문은 안 했습니다. 이해를 못한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팀장이 최재원을 불렀어요. 오늘 발표 자료 잘 만들어요. 임원 보고가 다음 주거든요. 기술 내용 어떻게 할까요? 그건 최 차장이 알아서 정리해줘요. 나는 큰 그림이랑 방향 잡을게요. 큰 그림과 방향. 이 팀장이 자주 쓰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큰 그림에 기술 내용은 없었습니다. 시장 규모, 경쟁사 현황, 한국 정밀의 포지셔닝. 이 팀장의 발표 자료는 항상 그 세 가지였어요. 화려했습니다. 디자인이 예뻤어요. 그래프가 입체적이었죠. 그런데 기술 얘기가 없었어요. 최재원이 한 번 말했어요. 팀장님, 이번 보고서에 기술 수치를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전문적이잖아요. 임원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면 됩니다. 최 차장, 임원들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 기술이 돈이 되냐는 거예요. 이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기술 내용은 최 차장이 짧게 2장으로 정리해줘요. 최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팀장은 임원 보고 전날이면 항상 바빴습니다. 발표 자료 디자인 수정, 발표 순서 조정, 예상 질문 대비, 심지어 비서실에 물어보기도 했어요. 오늘 보고 임원님이 어떤 기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나중에 잡는 게 낫겠어서요. 비서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었지만 이 팀장은 신경 안 썼어요. 보고 당일이면 이 팀장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 톤, 제스처, 시선. 그게 2시간이었어요. 최재원은 그 시간 동안 기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 팀장의 별명은 PT왕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잘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물론 칭찬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점심자리에서 오 과장이 말했습니다. 팀장님 발표 자료 디자인 진짜 예쁜 거 알죠? 근데 저번에 임원님이 기술 질문하셨을 때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아, 그건 그러니까 최 차장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팀원들이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팀장은 팀원들한테 소홀했어요.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박소연을 한 달 동안 박대리라고 불렀어요. 박소연이 사원이라고 해도 다음 회의에서 또 대리라고 했습니다. 김대리 생일이 지나가도 몰랐어요. 최재원 차장은 팀원의 생일을 챙겼습니다. 케이크는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에 생일이에요? 축하해요라고 간단한 한마디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지에 적어놨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김대리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팀장은 임원 스케줄은 줄줄이 꿰고 있었어요. 어느 임원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느 임원이 골프를 좋아하는지, 어느 임원이 무슨 요일에 일찍 퇴근하는지, 대신 팀원들이 오늘 야근하는지는 몰랐어요. 최재원이 전날 밤새우고 나온 날 아침에 이 팀장이 말했어요. 최 차장,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피곤하면 일찍 들어가요. 어제 야근했습니다. 밤새웠어요. 아, 그랬어요? 이 팀장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팀원들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재원은 자주 밤을 새며 연구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왔어요. 명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팀원들도 점점 따라 나왔어요. 시키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토요일 오전, 최재원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김대리와 오 과장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왜 나왔어요? 오늘 토요일이야. 차장님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집에 쉬어요. 이미 왔는걸요. 최재원이 웃었어요. 셋이서 종일 일했습니다. 점심은 근처 분식집에서 먹었어요. 떡볶이랑 순대였습니다. 오 과장이 말했어요. 차장님, 이거 개발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요. 전기차 부품 납품 가능해지죠. 그러면 우리 연봉도 올라가요? 최재원이 웃었어요. 올라가야죠. 약속이에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 과장이 웃었습니다. 에휴, 별로 좋은 것도 아니네요. 대신 이건 약속해요. 뭐요? 이거 되면 내가 정말 맛있는 거 사줄게요. 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휴, 그거면 됐죠. 그날 박소연이 최재원에게 물었습니다. 차장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뭐가 좋아서요? 최재원이 모니터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이 뭔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이 팀장이 바빴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원들과의 관계 관리였어요. 매달 한 번씩 전무님과 골프를 쳤어요. 한 달에 2번 상무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임원 비서한테 명절 선물도 챙겼어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팀원들이 질문을 해도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 과장이 중요한 수치 문제로 팀장 결제를 받아야 했던 날이 있었어요. 오전에 갔더니 골프 라운딩 중이었습니다. 오후에 갔더니 임원 저녁 자리 예약하느라 여기저기 전화 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외부 미팅이었습니다. 결국 최재원 차장한테 갔어요. 차장님, 이 수치 맞는 건지 봐주실 수 있어요? 봐줄게요. 팀 안에서 실질적인 판단은 최재원이 했습니다. 이 팀장은 그걸 알았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임원한테 잘 보이고, 팀원들 실무는 최재원이 알아서 하고,
보고 자료는 자신이 만들어서 위에 올리고 이 팀장한텐 완벽한 구조였어요. 그렇게 2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이 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데 가서 먹어요. 내가 쏠게요. 팀원들이 좋아했어요.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이 팀장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소연한테 물었어요. 박 대리는 뭐 먹고 싶어요? 박소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 사원인데요. 아, 미안. 박사원. 이 팀장이 웃으며 넘겼어요.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녁 내내 이 팀장은 임원 얘기를 했어요. 전무님이 이번에 우리 프로젝트 기대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무님이 지난번 발표 자료 칭찬하셨어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맛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대화는 없었어요. 이 팀장만 말하고 팀원들은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김 대리가 최재원 옆에 걸으며 작게 말했어요. 차장님, 팀장님요. 팀원들하고 먹는 거 2달 만인 거 알아요?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 팀원 이름도 몰라요? 최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그게 개발팀의 일상이었어요. 최재원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팀원들이 옆에서 함께 했어요. 이 팀장이 위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3번째 해가 끝나갈 무렵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기술이 완성됐습니다. 양산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5년간 400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회사가 들썩였어요. 대표이사가 전체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성과는 회사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팀원들이 최재원 자리로 모였어요. 차장님 됐어요. 박소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차장님이 밤새우는 거 옆에서 다 봤어요. 오 과장이 말했어요. 차장님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키셔야죠. 최재원이 웃었어요. 그래요. 가고 싶은데 말해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차장님이 정해줘요. 차장님이 고른 거면 어디든 좋아요. 최재원은 기분이 좋았어요. 기술이 완성됐다는 것도, 팀원들이 이렇게 말해줬다는 것도 기뻤어요. 팀원들이 돌아가고 나서 최재원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를 봤어요. 3년이었어요. 새벽 2시에 오류들. 주말에 혼자 나와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날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면서 수치를 보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왔어요. 최재원은 개발 일지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0년 봄. 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됐어. 눈이 조금 뜨거워졌어요. 일지를 덮었습니다. 다음 주 시상식이 잡혔어요. 회사 전체 직원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성과에서 핵심적인 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재원은 기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엔 제대로 될 거라 생각했어요. 3년이었으니까요. 기술이 완성됐으니까요. 임원도 최재원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회사도 알아주겠지. 아내도 그렇게 말했어요. 이번엔 당신 이름이 나오겠지요? 그러겠죠.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감색 수트를 샀어요. 곧 승진하니까 이거 하나 사요 우리. 최재원이 보니 비쌌어요. 됐어요. 너무 비싸. 승진도 하는데 멋지게 한번 입어요. 아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최재원은 그 수트를 옷장에 걸어뒀습니다. 시상식 전날 이 팀장이 최재원을 불렀어요. 퇴근 시간 무렵이었습니다. 최 차장, 잠깐 앉아요.
이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시상식이잖아요. 네. 이번에 최 차장이 정말 고생 많았어요. 3년 동안 최재원이 이 팀장을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심이에요. 내가 기술적인 부분은 최 차장한테 많이 의지했는데 그게 없었으면 이번 성과가 없었을 거예요. 최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임원들한테 내가 잘 말해줄게요. 최 차장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아니, 근데 임원분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 내가 우리 차장님 고생한 거 벌써 다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 말에 최재원의 어깨가 조금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앞으로도 같이 잘해봅시다. 이번 거 터지면 다음 프로젝트도 있고 최 차장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내가 든든해요. 이 팀장이 웃었습니다. 최재원도 웃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길,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래, 팀장도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한 걸 이번엔 제대로 되겠구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요? 팀장이 고생했다고 하네. 임원들한테 잘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이번엔 되겠네요. 그렇죠? 두 사람이 웃었어요. 시상식 날 아침, 최재원은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감색 수트가 걸려 있었어요. 꺼냈습니다.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3년. 그동안 고생한 날들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팀장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잘 말해줄게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시상식 날, 전 직원이 강당에 모였어요. 이 팀장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팀장이 왜 단상에 있지? 임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기술 개발은 이 팀장이 주도해서 완성했습니다. 팀장이 이렇게 팀원들 이끌면서 기술 개발 주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 박수 쳐주세요. 최재원의 귀가 멍해졌어요. 이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옆에서 박소연이 최재원의 소매를 살짝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어요. 강당에 박수 소리가 가득했어요. 최재원도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3년 동안 방향을 잡고 이끌어온 결과입니다. 잘 따라와준 팀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강당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어요. 어제 한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잘 말해줄게요. 그 말이 이렇게 지켜지는 거였구나. 최재원은 박수를 계속 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팀장 주위로 몰렸어요.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 팀장이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재원은 그 모습을 보면서 걸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전무가 이 팀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팀장, 잘했어요. 앞으로 승진도 있고 연봉 협상도 있을 거야. 고생했어요. 이 팀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전무님. 복도에서 오 과장이 최재원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김 대리도 다가왔습니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소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최재원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찬물을 틀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새로 산 감색 수트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이 팀장이 한 말, 내가 잘 말해줄게요. 그게 이 말이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물이 차가웠습니다. 최재원은 손을 물에 담갔어요. 오래 있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회사가 몰랐던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알면서 모른 척한 거구나. 내가 순진했구나. 물을 잠갔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한 번 더 봤어요. 괜찮아. 아직 차세대 기술이 있어. 그게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이 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다들 수고했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내가 쏠게요. 팀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고급 한우 식당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가 나왔어요. 이 팀장이 직접 고기를 구웠어요. 팀원들 그릇에 하나씩 얹어줬습니다. 많이 먹어요. 오늘 좋은 날이니까. 고기는 맛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이 팀장이 소주를 따라줬어요. 한 잔씩 해요. 오늘 고생한 거 축하하는 거니까. 팀원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마셨어요. 이 팀장이 분위기를 살리려고 말했어요. 그나저나 다들 이번 프로젝트 수고 많았어요. 특히 최 차장이 정말 많이 고생했죠. 팀원들이 최재원을 바라봤어요. 최재원은 고기를 씹었습니다. 이번에 임원들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발표를 좀 잘하긴 했죠. 이 팀장이 웃었어요. 아무도 따라 웃지 않았습니다. 이 팀장이 눈치를 챘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좋은 날인데. 오 과장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 팀장이 다시 말을 이으려다가 포기했습니다. 겉도는 이야기만 하면서 회식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김대리가 최재원 옆에 나란히 걸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차장님, 응.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최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이 팀장한테서는 못 들은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상식 어땠어요? 최재원은 소파에 앉았어요. 감색 수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팀장이 트로피 받았어요. 아내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제 잘 말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잘 말해줬죠. 최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가 다 했다고.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옷 갈아입고 씻어요. 최재원은 수트를 벗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었어요. 감색 수트가 거기 걸려 있었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최재원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덧붙였어요. 당신이 만든 기술도 당신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못 가져가요. 최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은 채였어요. 최재원이 앉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나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요? 당신 때문에요. 최재원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나 때문에요? 당신이 왜 그냥 가만히 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최재원은 밥을 들었어요. 아내가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소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 것 같아요. 뭐요? 아내가 최재원을 바라봤어요. 기술 때문이죠? 최재원이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맞아요. 트로피나 승진보다 기술 완성이 더 중요한 거죠? 응.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당신이에요. 보상보다 일 자체가 좋은 사람. 최재원이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그 기술이 완성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고 싶어요. 전기차에 들어가서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돈보다 중요해요? 응. 아내가 남편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을 알아봐 주는데 이직 제안도 왔잖아요. 최재원이 말했어요. 차세대 기술이 있어요. 그게 또 있어요? 응. 이번 기술보다 한 단계 높은 것. 내가 방향을 이미 잡아두고 있어요. 이 부장은 몰라요. 휴. 당신은 정말 이 일이 좋나 봐.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차세대 기술 방향 잡고 개발 일지 쓰고. 그게 내 일이에요. 아내가 최재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밥 많이 먹어요. 사무실에서 김대리가 물었어요. 차장님, 스카웃 제안 많이 오지 않으세요? 가실 생각 없어요? 아직은요. 왜요? 이 팀장이 계속 이럴 텐데. 최재원이 잠깐 생각했어요. 김대리, 이 팀장이 승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발표 자료 만들겠죠. 그 다음엔요? 임원들한테 보고하겠죠. 그 다음에 기술은요? 김대리가 멈췄어요. 혼자 해보려다가 못해요. 그러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지겠어요? 김대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장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면요? 믿었어요. 뭐요? 최재원이 모니터를 봤어요. 기술이 결국 이긴다고. 그리고 기록이 결국 남는다고. 김대리가 최재원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차장님, 저도 차장님하고 실컷 개발이나 해야겠어요. 딴 생각 안 하고. 최재원이 김대리를 봤어요. 집에서 뭐라고 안 해요? 와이프한테는 제가 알아서 설명할게요. 최재원이 웃었어요. 그래요, 잘해봅시다. 그날 밤, 최재원은 개발 일지를 꺼냈어요. 3년 동안 기록해온 것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버전별로, 수정 이력까지, 그리고 폐기한 방향과 그 이유까지 꼼꼼했어요. 혹시 몰라서 시작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면서 다른 게 생겼어요. 기록이 쌓일수록 자신이 생겼어요. 이 기술이 내 것이라는 확신. 누군가 가져가도 나한테 있다는 것. 일지를 덮었어요. 차세대 모듈 파일을 열었습니다. 벌써 방향이 잡혀 있었어요. 이 팀장은 이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최재원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이 팀장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발령 첫날, 이 부장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표정이 달랐어요. 여유로웠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발표 자료였습니다. 차세대 모듈 개발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팀 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모듈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발표 자료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화려했습니다. 차세대 모듈 시장 규모, 경쟁사 현황, 한국 정밀의 포지셔닝. 그런데 기술 내용이 없었어요. 최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장이 최재원을 바라봤어요. 그건 제가 직접 설계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기술도 주도해 볼 생각이에요. 최재원이 잠깐 멈췄어요. 직접 설계하시겠다고요? 네. 최 차장은 검토 역할을 맡아주세요. 검토. 팀원들의 시선이 최재원에게 쏠렸어요. 박소연이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김대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에서 김대리가 최재원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두고 봐요. 이 부장이 설계를 혼자 한다고? 그럼 누가 필요해지겠어요? 김대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장의 차세대 모듈 개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부장은 설계 프로그램보다 발표 자료에 더 많은 시간을 썼어요. 임원 중간 보고가 한 달 뒤였거든요. 이 부장은 그 보고 준비에 매일 오전을 썼어요. 슬라이드 디자인, 발표 순서, 예상 질문과 답변, 설계는 오후에 잠깐씩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막혔습니다. 이틀 만에요. 이 부장이 최재원을 불렀어요. 최 차장,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해요? 초기 설계였습니다. 최재원이 봤어요. 방향 자체가 달랐어요. 처음부터 다시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장이 굳었어요. 처음부터요? 이틀 동안 한 건데 이 방향으로는 고온 환경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요? 열팽창 개수가 이 온도 범위에서 비선형 거동을 해요. 단순 수치로 접근하면 실제 환경에서 오차가 누적됩니다. 이 부장이 화면을 봤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수정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라서요. 설계 철학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이 부장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임원 보고 자료 먼저 마무리하고 다시 봅시다. 임원 보고 자료요? 보고가 한 달 뒤잖아요. 설계보다 보고 자료가 먼저예요. 임원들이 방향을 승인해줘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설계보다 보고 자료가 먼저. 최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중간 보고가 있었어요. 이 부장이 발표했습니다. 슬라이드가 완벽했어요. 차세대 모듈의 비전, 시장성, 개발 로드맵.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향이 좋네요. 기대가 됩니다. 보고가 끝나고 이 부장이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맞죠? 임원들 반응이 좋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 들어가면 됩니다. 최재원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발표 자료는 완벽했지만 기술은 아직 방향도 못 잡았습니다. 임원들은 그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부장이 퇴근하고 나서 오 과장이 말했어요. 저 발표 자료 보셨어요? 차세대 모듈 개발 진도가 30%래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이틀 하다 막혔잖아요. 어떻게 30%예요? 김 대리가 말했어요. 발표 자료에서 30%인 거죠.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그거 임원들 속이는 거 아닌가요? 막 거짓말로 보고해도 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이 부장이 또 막혔습니다. 이번엔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법 자체를 몰랐어요. 검색을 했어요.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이 부장이 또 최재원을 불렀습니다. 최 차장, 이 프로그램에서 이 기능 어떻게 써요? 최재원이 봤어요. 기초였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요. 고마워요. 이 부장이 메모를 했어요. 최재원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 과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차장님, 계속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질문에 답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부장은 매주 임원 중간 보고를 올렸어요. 보고 자료는 매번 달랐습니다. 새로운 그래프, 새로운 수치, 새로운 전망. 그런데 그 수치들이 실제 설계와 달랐어요. 팀원들은 알았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이 그 수치로 임원들을 설득하는 동안
최재원은 차세대 모듈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2달이 지났어요. 차세대 모듈 설계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부장은 매주 임원들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어요. 보고 자료는 매번 화려하고 멋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는 거의 진전이 없었어요. 최재원이 검토 보고서를 쓸 때마다 빨간 표시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장이 최재원을 불렀어요. 최 차장, 이 오류들 수정해 줄 수 있어요? 오류 수정은 설계자가 하는 겁니다. 검토 역할이잖아요. 수정도 포함이죠. 검토는 맞고 틀림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 차장, 요즘 왜 이래요? 제 역할이 뭔지 혼란스럽네요. 이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제가 직접 하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 부장이 혼자 남아서 설계를 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최재원이 퇴근하면서 봤어요. 이 부장이 모니터를 보며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기술 용어를 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최재원은 그냥 나왔어요. 가르쳐줘야 하나?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부장이 수정한 도면을 들고 왔어요. 최재원이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 있던 오류 5개 중 2개를 고쳤어요. 나머지 3개는 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오류가 2개 더 생겼어요. 최재원이 검토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이 부장이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이 부장이 사무실을 나서는 걸 오 과장이 봤습니다. 손에 USB가 들려 있었어요. 오 과장이 최재원에게 말했어요. 차장님, 이 부장이 USB 들고 나갔어요. 그래요? 개발팀에서 USB 들고 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안 때문에. 최재원이 잠깐 생각했어요. 언제 나갔어요? 3시쯤요. 어디 갔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2시간 뒤에 들어왔어요. 최재원은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이번엔 김대리가 최재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퇴근 후였어요. 차장님, 지금 어디 있어요? 집이요. 왜요? 아까 이 부장이 차장님 자리 서랍을 열려고 했어요. 최재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늦게까지 있었는데요. 이 부장이 차장님 자리로 가서 서랍을 열려고 했어요. 잠겨 있어서 못 연 것 같았는데 한참 서 있다가 갔습니다. 최재원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혼자 봤어요? 오 과장도 있었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랍. 거기엔 개발 일지가 있었어요. 3년치 기록. 폐기된 수치도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제일 먼저 서랍을 열었어요. 일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금 장치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최재원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랍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금 장치 긁힌 자국을 클로즈업해서 찍었어요. 그리고 일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는 매일 들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회사 개발팀 공용 이메일함에 낯선 메일이 왔습니다. 박소연이 그 메일을 보고 최재원에게 가져왔어요. 차장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차세대 전동 구동 모듈 설계 협력 가능합니다. 단가 협의 가능합니다. 최재원이 봤어요. 개발팀 공용 메일함으로 외부 업체가 설계 협력을 제안한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재원은 메일을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보안팀에 문의했습니다. 이 메일 발신 기록 확인 가능할까요? 이틀 뒤 답이 왔어요. 발신 IP가 확인됐습니다. 회사 내부 네트워크였어요.
그리고 그 IP는 이 부장 컴퓨터와 일치했습니다. 최재원은 그 자료를 파일에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USB를 들고 나간 날, 서랍을 열려고 한 날, 그리고 외부 업체에 연락한 날, 전부 연결됐어요. 이 부장이 설계를 혼자 못하니까 외부 업체에 맡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내부 자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랍을 열려고 했던 거예요. 최재원은 파일을 닫았어요. 이제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 부장이 임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 보고 자료는 달랐어요. 지난달까지 없던 구체적인 설계 수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재원이 자료를 봤어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들, 어디서 본 적 있는 것들이었어요. 2년 전 최재원이 초기 단계에서 작성했다가 방향을 바꾼 자료에 있던 수치였습니다. 개발 일지 부록에 있던 것이었어요. 최재원이 개발 일지를 열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찾았어요. 수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장 보고서와 비교했어요. 똑같았습니다. 최재원은 파일을 닫았어요. 그리고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2023년 이 부장 보고서에 해당 수치 사용됨. 원본 대조 가능. 그리고 이 수치가 왜 폐기됐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고온 조건에서 3% 이상 오차 발생. 양산에 적용하면 불량률이 치솟아요. 최재원은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임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시간 가능하신지요? 다음 날 아침 임원이 최재원을 불렀습니다. 최재원이 파일을 들고 들어갔어요. 3년치 개발 일지, 보안팀에서 받은 이메일 발신 기록, 서랍 잠금 장치 긁힌 자국 사진, USB를 들고 나가는 걸 목격한 오과장 진술, 그리고 폐기 수치와 그 이유가 적힌 페이지. 임원이 하나씩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네. 이 수치가 폐기된 이유는요? 고온 조건에서 3% 이상 오차가 발생해요. 양산에 적용하면 불량률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임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이 부장이 이 수치로 양산 테스트를 했으면 대형 불량이 났을 겁니다. 어느 정도요? 납품 계약 전체가 위험했을 거예요. 거래처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었고요. 임원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USB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 과장이 목격했어요. 이 부장이 USB를 들고 외부에 나갔다가 2시간 뒤에 돌아온 겁니다. 개발팀은 보안 규정상 USB 반출이 금지돼 있어요. 외부 업체 연락건은요? 보안팀 기록이 있어요. 이 부장 컴퓨터 IP로 발신된 메일에 답장이 온 겁니다.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 차장, 잠깐만요. 임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보안팀장 나야. 지금 바로 올라와요. 10분 뒤 보안팀장이 들어왔어요. 임원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안팀장이 봤어요. 이게 맞습니다. 저희도 이 메일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부 IP였거든요.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건데. 임원이 말했어요. USB 반출 기록은요? 확인해 볼게요. 보안팀장이 나갔습니다. 임원이 최재원을 바라봤어요. 최 차장, 이거 알면서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최재원이 잠시 생각했어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추측으로 말하면 안 되니까요.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처리할게요. 그날 오후 이 부장이 임원에게 불려갔습니다. 보안팀장도 함께였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이 부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팀원들이 이 부장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은 혼자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음 날 인사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진수 부장 관련 인사위원회 소집. 사유는 두 가지였어요. 회사 기밀 자료 외부 유출 시도, 타 직원 자료 무단 사용. 박소연이 공문을 보고 최재원에게 왔어요. 차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심각한 건가요? 최재원이 잠깐 생각했어요. 기술개발 회사에서 내부 자료를 외부로 보내려 했으면 심각한 거예요. 회사 핵심 기술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과장이 말했어요. 차장님이 보안팀에 신고한 거죠? 제가 신고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임원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격한 것과 확인된 기록을 가져갔어요. 판단은 임원이 한 거예요. 오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대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차장님, 이 부장이 나중에 차장님 원망하지 않을까요?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게 두렵지 않아요? 최재원이 잠깐 생각했어요. 제가 한 건 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그게 잘못이면 원망받아야죠. 하지만 그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사위원회가 열렸어요. 이 부장이 들어갔습니다. 팀원들은 사무실에서 기다렸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이 부장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모니터를 켰다가 껐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이 부장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인사위원회 결과 공문이 나왔어요. 감봉 3개월, 품질관리팀 발령. 공문이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였어요. 읽었습니다. 웅성거렸어요. 이 부장이 뭘 했대? 보안 사고라고 하던데. 기술 자료가 밖으로 나간 거야? 소문이 퍼졌어요. 이 부장은 그 소문이 도는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이번엔 이 부장이 혼자였습니다. 최재원도 공문을 확인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차세대 모듈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박소연이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이제 이 부장 없으면 설계 어떻게 돼요? 제가 하면 되죠. 그럼 차장님이 팀장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 차장님이 팀장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최재원이 박소연을 봤어요. 왜요? 차장님이 팀장이 돼야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최재원이 웃었어요. 그날 오후 이 부장이 최재원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복도였어요. 최 차장. 최재원이 돌아봤어요. 이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이 부장이 말이 없었어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해요. 짧은 말이었어요. 최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이 부장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리고 자료도 내가 잘못했어요. 이 부장님, 응? 그 폐기한 수치 아직 갖고 계세요? USB에 있어요. 없애세요. 그리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양산에 들어가면 회사에 큰 손해가 납니다. 이 부장이 최재원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왜 그 얘기를 해줘요? 내가 잘못한 사람인데. 기술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 부장님이 품질 관리를 하시면 이 기술이랑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가 손해예요. 이 부장이 오래 최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최재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임원이 최재원을 불렀어요. 최 차장, 솔직히 말할게요. 네. 이 부장이 발표를 잘하고 임원들한테 인상이 좋으니까. 어차피 최 차장이 옆에서 커버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임원이 말했어요. 폐기 이유를 보고 나서 알았어요. 저 수치로 양산 테스트를 했으면 어땠을까. 거래처 손해배상 청구에 회사 이미지까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 부장이 그 수치를 쓸 줄은. 그래도 최 차장이 이렇게 기록해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기술은 기록이거든요. 임원이 최재원을 바라봤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3년 동안 공을 빼앗겼는데. 최재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공을 가져가든 기술은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었으니까요. 임원이 한동안 최재원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긴 거네요. 최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응, 왜요? 오늘 발령 날 것 같아요. 어디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재원이 잠깐 생각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인사발령 공문이 나왔어요. 개발본부 신설, 개발본부장 최재원 부장.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팀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소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장님, 아니 부장님 아니 본부장님. 최재원이 다가갔어요. 공문을 받습니다. 조용히 읽었어요. 개발본부장. 그 단어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팀원들이 최재원을 바라봤어요. 박소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본부장님, 드디어 됐어요. 김대리가 말했어요. 됐어요, 드디어. 오 과장은 말없이 최재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최재원이 말했습니다. 다들 이래요. 자리로 돌아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개발본부장. 화면을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새벽 4시까지 개발하던 날들. 경진대회에서 뒷줄에 앉아 박수를 치던 날들. 새로 산 수트를 입고 시상식에 갔다가 혼자 화장실에서 찬물을 틀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개발본부 사무실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최재원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김 과장이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과장이 돼 있었어요. 본부장님, 차세대 모듈 양산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번 계약 규모가 1,000억이 넘는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어때요? 최재원이 잠시 생각했어요. 똑같아요. 김 과장이 최재원을 바라봤어요. 본부장님은 진짜 이상해요. 최재원이 웃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트로피를 빼앗겼을 때도, 박수가 자신한테 오지 않았을 때도 가장 힘들었던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새벽 혼자 앉아있던 책상이었어요. 불 꺼진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시뮬레이션이 또 오류를 뱉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던 그 밤들. 그때 버틴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날 오후 신입 엔지니어 면담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온 2명이었어요. 최재원이 물었어요. 개발 일해보니까 어때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밤새워도 안 될 때가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 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도 있어요. 최재원이 그 신입을 바라봤어요. 그 감정 잘 알아요. 신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본부장님도요? 응, 잘 알죠. 신입이 말이 없었어요. 최재원이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이 있어요. 뭔데요? 기록했어요. 날마다. 기록이요?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오류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왜 이 방향을 택했고, 왜 저 방향은 폐기했는지, 전부요. 신입이 메모를 했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나중에 기억하려고요. 기술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거든요. 신입이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요. 혹시 모를 때요. 내가 만든 게 누군가에게 넘어갔을 때 그 기록이 있으면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신입이 최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최재원이 창밖을 봤어요. 기록이 저를 지켜줬어요. 면담이 끝났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개발 일지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0년 봄. 고온 환경 오차율 문제. 기존 공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새로운 접근이 필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될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최재원은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될 것 같은 느낌. 그게 맞았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일지를 덮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 팀장이었어요. 품질 관리팀으로 가면서 직급이 내려가서 이제는 과장이었습니다. 바빠요? 아니요. 들어와요. 이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요즘 품질 관리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뭔데요? 현장에서 제품 보면서요. 이 과장이 잠시 멈췄어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3년 동안 누가 밤새웠는지, 왜 이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지. 최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발표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제품이 나쁘면 결국 드러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된 수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썼을 때 왜 폐기됐는지 안 물어봤어요. 그냥 수치만 봤어요. 발표 자료에 쓸 수 있는 숫자로만 봤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이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됐어요. 됐다고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 과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원망 안 해요? 최재원이 잠깐 생각했어요. 원망할 시간에 다음 기술 만드는 게 나아요.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말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꾸준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최재원이 생각했어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이 과장이 오래 최재원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최재원은 혼자 남았어요. 새 일지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썼어요. 2024년 봄. 개발본부장 최재원.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한 줄 더 썼습니다. 차세대 다음 기술을 시작한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지나갔어요. 3년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트로피도 승진도 박수도 빼앗겼지만 기술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기록도. 그게 최재원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모든 걸 되돌려줬어요.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